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오늘은 한류에 대한 중국 칼럼 한 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항상 예의주시하며 견제하고 있는 듯한 중국이 이번에는 몽골에서의 한류 상황을 중국인다운 시각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 사이트에 최근에 올라온 칼럼인데 최신 내용은 아니지만 댓글도 많이 달리며 반응이 뜨거웠고 내용도 읽어볼 만한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럼 칼럼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 한류가 점차 러시아 문화를 대체하며 몽골 사회의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의 대중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는 몽골에서 젊은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아이돌을 추종하는 행동 방식으로 몽골 내 관련 산업의 운영 방식과 발전 방향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한류가 몽골인들의 민족 정체성, 엔터테인먼트, 상품 유통 등 몽골의 발전 과정에 어떻게 침투했는지 포괄적으로 탐구해보았다. 첫 번째, 몽골인 인식 속 외국인이란 바로 한국인. 몽골인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외국인은 사실 한국인인데 이는 몽골에 있는 외국 상인 대부분이 한국에서 왔기 때문이다. 몽골인들은 한국인들이 그들과 같은 계통적 동질성을 가진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한다. 몽골과 한국은 서로 비슷한 언어 구조와 생활 습관뿐 아니라 용맹하고 거친 민족적 특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한류가 부상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민족적 친밀감 같은 감정 외에도 한국의 문화와 자본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몽골인들 을 세뇌시키며 지배적인 위치에 있던 러시아 문화를 대체하고 있는데 K-드라마와 TV 매체를 통해 확산된 한국 문화는 몽골 사회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널리 받아들여졌으며 모방하고 추종하는 트렌드가 되었다. 여기에 몽골에 투자한 많은 한국 국영 중소기업들이 본래 물자가 부족하고 경공업 제품이 거의 없는 나라에 한국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면서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한국 콘텐츠와 한국 상품들의 상호작용으로 조용히 몽골 문화에 침투해 한국인의 대해 차츰 호감을 갖게 만들었다. 두 번째, 미디어 엔터 산업, 영화와 드라마, 투트랙 전략. 20년 전쯤 한국 대중문화가 TV 프로그램과 영화 등을 통해 몽골에 들어왔다. 당시 몽골에는 국영방송, MMB 외 TV5, S1 등 민영 방송사 6곳이 있었다. 하지만 국영방송사만이 자체 스튜디오와 장비를 갖추고 간단한 오락성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었고 다른 민영 방송사들은 뉴스나 뮤직비디오를 틀어주는 식의 단순한 프로그램 제작만 가능했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구입해 몽골어를 더빙하는 방식으로 시간대를 채웠는데 외국 콘텐츠 가운데 한국 드라마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해 거의 모든 채널의 방송 시간을 채우며 한국 문화의 대외 홍보 수단이 되었다. 한류는 이렇게 소리 없이 차츰 몽골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었다. 1990년대 개혁 개방을 실시한 몽골은 시장 경제 발전 초기에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며 기존에 있던 영화관 3곳이 잇따라 폐업하는 등 국가 영화 산업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10년간 몽골 국립영화학원은 인재 양성을 위해 계속해서 학생을 모집하고 영화인을 배출했지만 졸업 후 써먹을 기회도 없었다. 그 후 2003년 한국인의 투자로 울란바토르에 첫 영화관이 등장했는데 옛 러시아 극장이 스카이 무비 센터라는 현대적인 대형 영화관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장비, 인테리어, 매표 시스템까지 모두 한국식으로 설계된 이 영화관은 오랫동안 정적 속에 잠들어 있던 몽골 영화계를 단숨에 깨웠다. 3개의 상영관이 재개봉 형식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1개의 상영관에서 한국 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했고 나머지 2개의 상영관에서 서양 영화와 때때로 몽골 영화가 개봉됐다. 이곳은 몽골 영화인들이 활약할 수 있는 무대이자 대중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며 몽골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으로 한국 대중문화를 알리는 최고의 장소가 되었다. 세 번째, 한국 상품의 판로, 의식주행. 울란바토르 시내에 주요 번화가 2곳이 있는데 한 곳은 기존에 발전한 국영 백화점 주변 지역이고 다른 한 곳은 90년대 이후부터 새롭게 부상한 상업지역인 3, 4구역이다. 두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다양한 한국 음식점과 상품점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몽골의 대형 쇼핑몰이었던 스카이 쇼핑센터의 소유주 역시 한국인이었으며 쇼핑몰 내 대부분이 한국 상품이었다. 한류는 TV와 영화관, 백화점 이렇게 3가지 루트를 통해 몽골 사회에 침투하고 있다. 한국은 다문화 전파 방식을 통해 교묘하게 국제적 선전 목적을 달성하고 있고 몽골인들의 민족적 친밀감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결과물을 끊임없이 축적하고 있다. 다음은 한류가 몽골 사회에 침투하는 과정을 분석해 몽골의 의식주 등 모든 일상에 한국 문화가 스며들게 된 현상을 증명해 보겠다. 첫 번째, 의.
한국인들은 식당 외에도 옷과 액세서리, 화장품, 미용, 마사지, 사우나, 세탁소 등 다양한 업종에 진출해 있다. 이는 한국 드라마의 유행을 이용해 드라마 속 스타들의 소비 패턴과 스타일을 몽골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만든 것으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한국 스타들의 광고 또한 한국 대중문화의 세력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정부가 몽골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체류하는 몽골인 수가 이미 몇만 명이 넘는데, 이 몽골 노동자들은 몽골 경제를 살리고 외화를 벌어오는 주된 동력으로 몽골의 중산층으로 자리 잡은 이 몽골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친밀감을 초원으로 들여오며 뿌리 깊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 두 번째, 식. 몽골의 주식은 육류와 유제품으로 굽거나 끓인 조리 방식이 일반적이고 양념은 소금이 위주였다. 하지만 대장금, 명성황후, 상도 등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꾸준히 방영되면서 몽골인들이 한국 전통식 습관에 대해 알게 되었다. 매운 김치 요리가 처음에는 현지인들 입맛에 맞지 않았지만 점점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서 대중문화의 상징적 음식이 되었다. 지금 몽골 가정에서는 굵은 소금으로 끓인 전통적인 양고기 요리에 마트에서 사온 한국 김치를 곁들여 먹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으며, 짜고 매운맛이 몽골 음식의 두 가지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세 번째, 몽골 집값을 들썩이게 만든 한국 아파트. 몽골은 대대로 유목을 생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수초의 가치가 토지보다 훨씬 높았고 가축의 많고 적음이 부의 척도였으며 토지 사유제라는 개념도 없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1990년대 초 설해로 목축인들이 방목한 가축들이 대량 폐사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생존을 위해 울란바토르 근처로 모여들었고, 2002년 이후 몽골 경제가 점차 호전되자 한국, 일본, 러시아 등 외국인들이 울란바토르 부동산 투자에 몰려들었다. 울란바토르는 전통적인 몽고포와 러시아식 아파트, 현대 건축물 세 가지 양식이 혼합된 지금의 도시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그중 일부는 한국의 로얄 캐슬, 일본의 일본타운, 러시아의 모스크바 시티와 같이 외국인 투자에 의해 건설되었고, 스타 아파트나 해피타운 같은 경우에는 몽골인에 의해 지어졌다. 2006년 당시 한국인이 지은 로얄 캐슬의 집값이 가장 높았는데 45평짜리 아파트 한 채가 24만 달러에 판매되자 순식간에 몽골 집값이 폭등했고, 다른 주요 지역들의 시세 또한 제곱미터당 400달러에서 700달러로 상승했다. 겨울이 추운 한국은 몽골의 기후 요건과도 잘 맞아떨어져 한국 건축자재와 가전제품들이 몽골에서 선호되었고, 자연스럽게 수리 보수를 위한 부품도 한국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네 번째, 행. 몽골은 중고차 수입과 운전석 위치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측 통행을 하는 몽골 도로에 운전석이 좌측에 있는 차량과 우측에 있는 차량이 뒤섞여 있는 재미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운전석이 왼쪽에 있는 한국과 오른쪽에 있는 일본에서 중고차를 대량으로 수입했기 때문인데, 몽골이 한국과 같이 우측 통행을 실시하고 있어서 몽골에서는 더 저렴하게 수리가 가능한 한국차를 선호하고, 정부 부처 및 경찰에서도 현대차를 구매하고 있어 한국차의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다. 하지만 몽골 상류층들은 벤츠나 미국의 험머를 부의 상징으로 여기며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앞다퉈 이런 고급차를 구입하고 있다. 다섯 번째, 교육. 졸업은 실업이라는 말은 실업률이 높고 일자리가 제한적인 몽골 대학생들의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해준다. 몽골 대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은 의사도 변호사도 공무원도 아닌 외국계 기업 직원인데, 보통 10배 이상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커리어 발전에도 훨씬 좋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영어를 제외하면 몽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는 한국어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 막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한국 문화와 상품을 빈번하게 접하며 한국에 대한 호감이 높아진 몽골에서 자연스러운 풍조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몽골인들의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어느 정도인지는 월드컵 때 잘 알 수 있다. 한국 대표팀 경기가 있는 날이면 몽골TV에서 반드시 생중계해주고, 울란바토르 시내의 식당과 술집은 한국팀을 응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다. 이처럼 몽골에서는 형제 한국에 대한 지지도가 옛날 러시아 형님에 대한 의존도보다 훨씬 강하다. 러시아 세력은 한류로 대체될 운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문화 수출은 정말 중요해. 우리랑 몽골이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는데, 몽골은 결국 한국 문화를 친근하게 느끼고,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한류를 엄청 친근하게 생각하잖아. 우리는 반성해야 해. 우리의 매력이 한국보다 못해. 돈 얘기나 해. 문화는 얘기하지 말고. 어떤 것도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정말 근시안적이다. 미국이 왜 그렇게 많은 지식인을 배출하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인정해줄까? 이게 단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해?
한국은 우리 일부 동포들이 무시하는 엔터 산업으로 다른 나라들의 문화 대문을 열었다. 한국도 엔터 산업밖에 남은 게 없어. 엔터 산업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가장 좋지. 놀기 좋아하고 재밌는 걸 좋아하는 건 본성이니까. 한류는 엄청 성공했어. 공자학원보다 더 성공했지. 엄청나게 성공했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 솔직히 말해서 공자학원은 어떤 영향력도 없어.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중국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관심이 있는 거지. 대외적으로 확장성이 너무 떨어져. 공자가 서양에서 뭘 대표하는데 강제로 수출한 게 잘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공자학원이란 이름을 들으면 옛날로 되돌아간 것 같아. 한류 수출은 현대 문명과 생활관념을 바탕으로 한 거라 현대인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공자학원은 뭘 수출하는데? 공자학원에 몇 명이나 관심을 갖겠어. 21세기야. 젊은 사람들은 스타와 여자 아이돌, 애니메이션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한국 드라마와 한류는 정말로 현재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어. 남아프리카 사람들도 모두 한국 드라마에 빠졌더라. 한국 라면과 김치도 사고 한국 닭볶음면은 캉스푸보다 3배나 비싼데도 판매량이 캉스푸보다 훨씬 많아. 한국 라면은 전 세계 어딜 가나 중국 라면보다 많아. 수많은 국가에서 신라면을 팔지. 한류는 확실히 맹렬해. 일본 문화는 쥐 죽은 듯 대체되었지. 일본은 진작에 끝났지. 현재 중국의 유행 문화도 굴기하고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미래 아시아의 엔터테인먼트 문화 중심은 당연히 중국일 거야. 걱정 마. 불가능하니까. 한국이 있는 한 영원히 불가능해. 어떠한 굴기의 징조도 없어. 옛날에는 홍콩이라도 있었지. 지금은 뭐가 있냐? 아직 멀었어. 중국이 잘 찍은 드라마나 영화는 몇 안 되잖아. 굴기는 본 적이 없고 해가 갈수록 나빠지는 것밖에 안 보여. 유일하게 조금 뜬 게 광장춤이지. 왜 중류는 없는 거야? 한국은 중국에서의 기세가 예전만 못해. 다른 나라에서는 괜찮고. 중국이 의도적으로 한류 문화를 규제했을 뿐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똑같이 뜨거웠을 거야. 확실히 규제했지. 아니었음 한류의 감염력이 정말 강력했을 거야. 경제 수준이 문화 수출을 결정해. 한국인들이 우리 문화를 얼마나 훔쳤는지 좀 봐봐. 이런 걸 언급해야지. 문화는 훔칠 필요 없어. 한국은 보급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좋아해. 좋은 건 모두가 인정할 거야. 우리가 그때 만약 한국 문화가 퍼지는 걸 간섭하지 않았으면 지금 상황이 어땠을지 정말 말하기 어렵다. 하하, 지금 중국인들이 입고 꾸미는 건 모두 일본과 한국을 모방하는 거잖아. 한국은 본토 문화가 아예 없어. 한국의 많은 전통 문화는 모두 중국에서 온 거야. 우주가 다 너 거다. 전 세계가 모두 중국 거지. 한류는 현대 문화를 내세우는 거고 전통 문화는 단지 부수적인 거야. 한국이 수출하는 건 현대 한국 문화야. 고대 한국 문화에 외국인들은 관심 없어. 어쩐지 몽골에서 생활하는 동창이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한국인이라고 말하라고 알려주더라. 중국에서 왔다고 말하면 대접받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였구나. 몽골은 반중이잖아. 어떻게 주변 이웃들 모두 반중이지? 아시아 국가들 대다수가 모두 한국 문화에 매료됐어. 소위 한국 문화는 보통 한국 드라마나 영화인데 솔직히 우리보다 더 잘 만들잖아. 현재 한류는 유럽에서도 뜨거워지기 시작했어. 한국 사람과 몽골 사람은 같은 조상과 같은 종족이야. 노래 선율을 들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 하하하, 한국인들이 들으면 화내겠다. 중국은 이렇게 크고 이렇게 가까운데 왜 몽골의 문화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걸까? 왜냐? 중국 문화는 선진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야. 중국 사람들도 잘 못 봐주겠는데 외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냐? 한류, 인류, 미류와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 우리 자신, 특히 젊은 사람들도 한국 미디어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 그저 웃음만 나온다. 문화산업은 규제가 너무 심해서 발전하지를 못해. 한국은 선진국이야.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발달했고 이건 러시아도 비교가 안 돼. 사실 우리도 모두 한류 영향을 받고 있잖아. 혁신이 없이 스스로를 걸어잠그면 가치관은 세계와 통하지 않아. 사실 우리의 엔터 산업은 지금도 여전히 한국 뒤에 있어. 리얼리티 쇼도 모방하고 아이돌 그룹도 모방하지.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보고 싶던 한국의 진짜 모습과 영화, 드라마 속에서의 모습이 완전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옛날처럼 한류를 쫓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국을 배척하고 있어. 갈수록 한류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보면 사드를 계기로 한류의 엔터 콘텐츠를 규제한 건 어느 정도는 문화적으로 자신이 없었던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한국도 중국 문화를 규제하잖아.
내 생각에도 두 가지가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 첫 번째, 사드 이후 한국을 금지한 거랑 두 번째, 오디션 프로그램이 뜨면서 스타를 대거 배출한 것. 몇 년 전에는 중국에서도 한류가 크게 유행했었지. 한국 드라마, 화장품, 패션, 현대자동차, 삼성핸드폰 모두 중국에서 엄청나게 유행했던 것들. 지금의 신미간도 한국의 영향을 받은 거야. 남쪽은 그나마 괜찮아. 광동은 홍콩의 영향을 받았거든. 집에 한국 물건 하나도 없어. 너 핸드폰 속에 100% 있어. 너는 그들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물건을 샀는지로 판단해. 지금 중국에서 유행하는 패션, 헤어, 문구, 생활용품 등 많은 것들이 일본과 한국 스타일이야. 지금 한국 문화는 중국에서 끝났어. 사드 아니었음 아직까지 유행했어. 지금은 유행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말하네.